저희 아토피가 치료된 과정, 아토피를 겪으면서 힘들었던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일단 태어났을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없겠지만, 한 5살 때, 6살 때도 항상 간지러웠던 것 같고, 그때는 남들과 차이를 잘 몰랐죠. 생각이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알기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남들과 좀 다르다는 거를 좀 알아서 이때부터 뭔가가 좀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럽고 약간 그랬었죠. 근데 저는 성장이 좀 빨랐기 때문에 부끄러움이나 이런 거를 화로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화로. 그래서 싸움도 많이 하고 땡땡이도 많이 치고 그러면서 이 화도 많고 싸움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런 학생이 중학교 가면 어땠겠어요? 중학교 가면 또 싸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냥 누가 날 쳐다보는 것도 싫었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는데,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지금도 그냥 좀 약간 간단하고 약간 외향적이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때는 그냥 뭔가 누가 날 쳐다보는 게 싫었어요. 눈 마주치면 싸우고 약간 막 하여튼 그렇게 막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고, 이때 당시만 해도 아토피가 되게 심했죠. 이때는 음식 알러지에 대한 구분도 없고, 약간 부모님도 제가 아토피 있다는 거에 대해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저는 되게 좀 약간 힘들었지만, 또 라면 먹고, 치킨 먹고, 잠 안 자고, 제가 좀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어도 술, 담배는 안 했어요. 또 이러면서 맨날 아토피가 심해졌었죠. 근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성에 대한 약간 궁금증이나 이런 게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냐면 맨날 싸우고 친구들끼리 축구하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이성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서 아토피를 좀 이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토피를 갑자기 고치려고 하니까 그때는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때 제가 막 책을 찾아보는 그런 성격도 아니었어서 그때 무작정 그냥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니까 조금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하면서 관리를 조금씩 했었죠. 조금씩 하면서 고등학교 때를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냈어요. 또 운동하고 축구하고 공부는 안 하고, 전 재수리해서 학교를 갔습니다. 축구하고 이러면서 놀고, 아토피는 그대로. 또 이렇게 살면서 이제 아토피는 그때까지 유지되다가, 대학교 가면 또 남자는 술을 마시잖아요. 그리고 놀고, 그다음에 소개팅하고 다 걸려요, 아토피가. 술 마시면 다음날 심해지죠. 열이 오르니까. 놀 때도 뭔가 좀 외모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아토피 때문에 외모 관리가 힘들고, 소개팅 할 때는 더더욱 그렇죠, 아토피가 있으면. 그래서 대학 때는 또 고쳐야겠다는 몸을 또 다시 먹었어요. 그때는 운동뿐만이 아니라 음식까지도 이제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식을 라면이나 치킨, 피자 같은 것들을 조금 약간 가려서 먹기 시작하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됐죠.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운동을 많이 해도. 근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헬스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때 몸무게 80 몇 킬로 나가면서 근육을 키우려고 막 운동을 했었는데, 이 헬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백질 같은 것들을 많이 먹어야 되죠. 지방과 탄수화물도 많이 채워야 되고. 근데 이것들을 깨끗한 음식으로 채우기에는 대학교 때 이제 생활이 녹록지 않죠. 그러니까 보충제라던가 가공식품 같은 걸로 채워 먹었죠. 그러니까 아토피가 나을 턱이 있나? 절대 안 났죠. 저는 이때도 몸은 좋았지만 아토피는 달고 살고 있었죠. 이렇게 제가 대학교도 졸업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원도 가고, 대학원도 다니면서 대학원 때는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
사회 나오면서 아토피를 진짜 고쳐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뭔가 정보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그 정보를 찾기 시작했는데, 근데 말해주는 것들이 보통 뭐 그때쯤에도 면역 억제제라던가 한약이라던가 아니면 뭐 깨끗하게 먹어라, 자연식. 근데 제가 면역 억제제는 안 써봤는데 이거에 대해 그냥 간단하게라도 공부를 제가 해가지고 면역 억제제는 쓰고 싶지 않았었어요. 제가 피부가 완전 막 온몸이 곰보일 때도 이거는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한약은 한 거짓말 좀 보태서 한 1,000만 원 썼었던 것 같아요. 안 돼. 또 자연식은 좀 뭐 꾸준하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제 자연식을 먹으려고 노력해왔고, 이것들이 좋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토피 자연식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가 아토피가 다 완벽하게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다가 찾은 게 기능의학 공부를 조금 했었었는데, 제 스스로 책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정리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좀 했었었는데, 이 기능의학의 지연성 알러지 검사라고 있더라고요. 지연성. 일반 내과나 그 가정의학과에서도 하는 이 검사인데, 근데 이 지연성 알러지에 대한 이제 그 중요성을 기능의학에서는 조금 부각을 시키더라고요. 또 아토피를 얘기하면 뭐 장누수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여튼 이 지연성 알러지를 알면서 제가 알러지가 이제 급성 알러지 검사가 있고 지연성 알러지 검사가 있는데, 저는 이거에 이제 근거에 두고 계속 이제 음식을 가려 먹고 했었는데, 이 지연성 알러지라는 거를 몰라가지고 검사도 안 했었고, 뭐 검사가 있는 것도 몰랐고 이런 게 있는 것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지연성 알러지 검사 시 나오는 제가 알러지가 되게 많더라고요. 급성 알러지에는 없었던 계란, 파인애플, 키위, 마늘, 뭐 양고기, 소고기, 또 뭐 있지? 하여튼 지금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저는 과일을 좋아하고 헬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계란과 키위는 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란과 키위가 있다는 걸 알고 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마늘, 저 된장찌개랑 김치찌개 좋아하거든요. 이걸 알게 되고 그냥 무작정 이제 계란과 마늘 일단 안 먹어봐야겠다. 지연성 알러지라는 게 급성 알러지처럼 피부에 갑자기 막 피부가 근지럽고 막 피부가 벗겨지고 이런 건 아닌데, 이 몸속에 염증이 쌓이거든요. 이 염증이 계속 조그만한 피부염도 일으키고 거의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요즘에는 의학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말하는 해독과 관련된 이 반대 키워드죠. 그래서 이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하고 나서 이거를 계란과 마늘을 이제 끊었어요. 끊고 지연성 알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는 다 끊었는데, 끊고 나서 딱 30일 만에 아토피가 몸에서 다 사라졌어요. 평생 30년을 달고 온 건데 30일 만에 사라졌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0일 만에 이 30년짜리가 없어진 거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해서 아토피를 치료하게 됐고, 제가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리고 아토피가 있었던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돈을 벌고 싶어서 지금은 다이어트 아토피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이 아토피 때문에 제 진로가 정해진 거죠. 하여튼 저는 이렇게 아토피를 치료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아토피를 겪으면서 힘들었던 점을 어렸을 때부터 쭉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아토피를 겪으면서 힘들었던 점, 외모적인 부분이 있겠죠. 되게 좀 남들과는 다르게
피부도 빨갛고 벗겨지고 각질이 생기고 그다음에 약간 염증이 생기면 진물도 나고 그러니까 이 외모적인 부분 때문에 저는 대인기피증이 조금 있었어요. 누구한테 표현은 못하고 혼자 극복한 것 같긴 하지만 저는 한 중학교 때부터 거의 대학교 때까지는 외향적인 성격도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 할 때마다 뭔가가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항상 예민하고 걱정도 많았고 시험 보러 가는데 나의 이런 모습들이 너무 신경이 쓰여서 시험에 집중을 못할 정도였어요. 시험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 같긴 한데 아닌가? 하여튼 그 정도로 외모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지금도 외모를 관리하려고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더 좋아졌네. 현재는. 두 번째,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좀 있죠. 저는 아직도 화장실에 들어가면 불을 잘 안 켭니다. 이제 화장실 불은 보통 밝잖아요. 세면대는 또 하얗고 하얀 곳에서 밝은 상태로 있으니까 제 피부가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이 피부를 너무 보기 싫어했었죠, 옛날에는. 그래서 아직도 이 피부가 이렇게 전 깨끗한데 이 상태에서도 아직도 화장실에서 불을 안 켭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를 꺼려 한다던가 이걸 제가 누구한테 말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꺼려 한다던가 또 내 뒤에, 저의 뒤에 아무도 안 세우려고 해요. 왜냐면 항상 목 뒤가 벗겨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움직일 때마다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얼마나 예민해지겠어요. 누가 내 뒤에 오면 안 된다는 게 내가 맨 뒤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런 트라우마가 많았어요. 이 트라우마들이 조금 나를 힘들게 했었죠. 또 힘들었던 점 세 번째,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뭘 참아야 되죠.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게 많잖아요. 놀고 싶은데 못 놀고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전 수영장도 못 가고 목욕탕도 가기 힘들었고 항상 뭔가를 참아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참아야 되는 게 많아서 오히려 참을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힘들었죠. 근데 이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공감하는 말일 것 같아요. 공감하는 말이라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30이 넘어서 30이 돼서 아토피를 고쳤지만 지금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10대들이든 20대들이든 빠르게 완치를 해서 조금 빠르게 치료를 해서 관리를 해서 좀 이렇게 인생을 뭔가 거침없이 문제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30이 넘어서 고친 것도 저희 탓이긴 하지만 그때 뭔가 좀 더 잘 공부하고 알았더라면 빨리 고쳤더라면 내가 지금 예전에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을 많이 안 가지고 있겠죠.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하긴 합니다. 제가 앞으로 아토피를 관리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를 한번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